많은 사람들이 레시피를 배우는 거를 메뉴 컨설팅으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뭐가 문제야? 오늘은 이제 카페 메뉴나 레시피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영상을 이렇게 찍으려고 합니다. 카페 메뉴가 사실 되게 중요하겠지.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 많이들 궁금해하는 게 뭘까? 카페 메뉴를 어떤 거를 짜야 될지 그런 구성적인 부분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통 이제 뭐 큰 카테고리가 뭐 커피 메뉴, 그 다음에 뭐 비버리지, 뭐 음료 쪽, 뭐 물론 라떼류로 뭐 쓸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에이드, 그다음 프라푸치노, 뭐 좀 더 나아가서는 뭐 디저트류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요즘은 일단 메뉴는 그렇게 뭐 많이 하는 편들보다는 좀 잘 나가는 메뉴들 위주로 좀 축소화시켜서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 일단 기본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냐면 좀 트렌드 되고 있는 음료들은 계속해서 이제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딸기 라떼라든지 뭐 이런 시즌 음료, 아니면 뭐 수박 주스, 뭐 이런 간단한 메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시즌별로 계속 따라가 줘야 된다라고 보면 되고, 커피부터 일단 들어가 보면은 일단 에스프레소, 뭐 아메리카노, 라떼, 바닐라 라떼, 좀 더 해봐야 카페 모카 정도.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시그니처 라떼, 뭐 아인슈페너를 이제 좀 변형해서 쓰는 그 이제 시그니처 라떼까지 구성을 해서 좀 가고 있는 추세다. 그 다음에 뭐 에이드류다. 에이드류 같은 경우는 뭐 자몽, 청포도, 블루베리 그 정도로 심플하게끔 해서 가는 걸 좀 보통은 이제 추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이제 간단한 아이스티라든지, 그 다음에 프라푸치노 메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상권 따라 틀릴 것 같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오피스 상권이다라고 하면은 좀 식후에 드시는 분들이 좀 많은 점심 매출이 좀 유리를 한데, 생각보다 커피를 좀 잘 안 드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런 소수에 의한 이제 선택권들도 좀 드리기 위해서 블렌드 음료도 조금 이제 해볼 만은 하다. 그 대신 뭐 요거트 스무디 한두 종류, 그 다음에 뭐 과일류 스무디 한두 종류, 그 다음에 뭐 커피 프라푸치노나 자바치 프라푸치노 정도로 뭐 한두 종류, 요렇게 해서 한 6개, 그 정도면 이제 충분하지 않나 싶어. 근데 이제 뭐 프랜차이즈점들은 뭐 메뉴가 뭐 많아서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개인 매장이 그렇게 메뉴가 좀 다양해지면은 사실 이 매장을 온 사람은 또 처음이고 여기가 맛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막 이제 의구심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든단 말이야. 근데 메뉴가 너무 많아지면은 코스 앞에서 대기해야 되는 시간들도 너무 좀 길어지게 돼. 한마디로 회전율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구성 자체는 처음엔 좀 심플하고 시즌 메뉴 정도만 해주는 정도로 구성을 해주는 게 좋다. 왜? 회전력을 위해서. 사장님들이 이제 카페 오픈하면서 메뉴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비용을 비싸게 주고 받으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 일단 메뉴 컨설팅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일단 커피를 잘 모르는 거니까 일단 받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커피를 잘 하는 사람도 받아볼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일단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메뉴 컨설팅이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레시피를 배우는 거를 메뉴 컨설팅으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커피는 조금 틀리게 그 레시피가 엄청나게 막 대단한 것들이 막 나오진 않아. 이제 조금 스킬들이 높아지게 되면은 사실 여기서 좀 뭘 넣고 이렇게 변형을 해서 이제 쓸 수 있단 말이지, 일하는 실무 경력들이 있으면. 근데 단순하게 라떼, 카페 라떼에다가 사실 바닐라 시럽 넣으면 바닐라 라떼고, 뭐 거기다 초코 소스 넣으면 카페 모카고, 약간 이런 식의 메뉴 컨설팅을 받으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메뉴 컨설팅이야. 그거는 어디 가서 커피 아르바이트 사실 뭐 한두 달만 해봐도 좀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좀 제대로 된 메뉴 컨설팅은 뭐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원두에 맞는 일단 우유를 좀 찾아줄 수 있다라든지, 또한 바닐라 라떼다라고 뭐 만들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바닐라 라떼를 예를 들긴 좀 그렇고, 기본적으로 시럽, 소스, 파우더에 대한 지식이 먼저 정확하게 들어가줘서 그걸 알려주고, 그럼 어떤 브랜드의 제품이 여기 매장에 어울릴지를 계산해주는 게 맞다라고 봐. 정확하게 설명을 주면은 시럽, 소스, 파우더 요렇게 이제 존재가 한단 말이지. 그러면 파우더 쪽으로 갈수록 어떤 거야? 기본적으로 맛이 좋아지는 거야.
시럽 쪽으로 갈수록 맛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으나 회전율이 증가한다라는 거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상권 자체가 오피스 상권에 막 몰리는 시간대가 많아. 그 카페 특성이. 그러면 당연히 파우더 쪽으로 해서 음료를 천천히 나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시럽 쪽을 선택을 해서 빠르게 판매를 해주는 게 더 좋을까? 실험료 쪽으로 해서 좀 더 빠르게 판매를. 그렇지. 그래서 일단 상권마다 메뉴 레시피를 다르게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게 이제 단편적으로 지금 짧은 뭐 시럽이랑 소스 파우더만 예를 들었을 뿐이지 그 속에는 무궁무진한 이제 운영에 대한 방침 같은 거나 노하우들이 녹아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뭐 시럽을 선택했으면 가성비 좋고 좀 맛이 있을 수 있는 시럽 회사는 또 어디 있지? 그 원두에 맞는 좋은 시럽들은 또 어느 쪽인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매장이 뭐 라이트 로스팅의 원두를 써서 커피 향이 좀 약해. 한마디로 생두 본연의 향들은 강하지만 로스팅 플레이버가 떨어지는 원두야. 근데 거기다가 바닐라 향이 너무 센 시럽을 써버리게 되면은 사실 커피 향이 거의 안 나는 바닐라 라떼가 될 수도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단편적으로 나는 뭐 어디 뭐 1883이란 브랜드를 많이 들었어. 그럼 무작정 그 바닐라 시럽을 써야 된다? 아니면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해왔으니까 난 그 시럽을 그냥 쓰겠어. 이러고 하니까 카페가 망한다. 이해되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컨설팅을 받을 때 뭐 비용적인 측면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메뉴에 대한 컨설팅을 정말 지금 내가 설명한 것처럼 이런 식의 메뉴 컨설팅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렇지. 안 그러면 그냥 유튜브나 인터넷 보고 그냥 레시피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하고 다 만들면 되지. 똑같은 방법이지만 좀 더 쉽게 만드는 방법이나 좀 더 빨리 만드는 방법들. 또 바쁠 때 파우더를 미리 뭐 녹여서 뭐 베이지 객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이제 실전적인 노하우들도 사실 있는 거니까. 근데 프랜차이즈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나 바쁜 매장 프랜차이즈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노하우들이 좀 잘 습득이 되어 있어. 근데 개인 매장들만 좀 일하셨던 분들은 아쉽게도 내가 교육을 그동안 해봤었을 때 다소 그런 면이 부족하더라고. 커피에 대한 지식 수준은 좀 뛰어날지언. 근데 운영 때는 그런 양쪽에 대한 포지션이 잘 적합하게 녹아들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카페를 이제 창업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도 조금 카페 오래 하신 분들도 레시피 선정에 대한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셔서 그런 적인 부분을 그냥 기본적으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뭐 앞서서 내가 좀 많이 설명을 했다고 봐. 지금 일단. 그런데도 이제 레시피 설정을 할 때 좀 중요한 거는 먼저 회전력이 좋을 수 있느냐가 일단 핵심적인 요소야. 먼저. 당연히 일단 맛은 좋아야 되는 건 기본인 거고 그 다음에 회전력이 좋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가 뭘까? 이제 원가 대비 마진율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한마디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맛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 레시피에.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물론 똑같은 맛이 나는데 더 쉬운 방법들도 있다라는 거야. 하나 예를 들어보자. 요거트 스무디, 플레인 요거트 스무디를 만든다라고 볼게. 근데 블렌더 통에 레시피 하나 A 방법은 블렌더 통에 얼음의 개수를 세서 11개를 넣었어. 그 다음에 우유 뭐 100ml를 넣고 그 다음에 시럽 뭐 몇 ml 넣고 요거트 파우더 몇 스푼 넣고 그 다음 플레인 요거트 한 스푼을 떠서 갈아서 만들었어. 맛이 좋았어.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애초에 굉장히 리얼리티가 센 요거트 파우더를 비싸게 주고 사. 그 다음에 우유 얼음을 계량해서 그냥 한 번에 넣고 요거트 파우더 3번에 끝냈어. 근데 먹어보니까 맛은 비슷해.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떤 게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B가 더 효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애초에 들어가는 원가를 막 따져서 요거트 파우더를 뭐 좀 싼 거 쓴 다음에 좀 다른 걸 더 넣어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다른 거를 더 넣어보는 행위가 사실상 회전력의 마이너스인 거야. 애초에 다소 가격은 조금 다른 파우더보다 비싸긴 하지만 내가 빨리 만들어서 더 빨리 판매할 수 있고 시간 대비 더 많이 팔 수 있다라는 것 자체 내가 효율이 더 좋은 걸 뭘 생각해. 어찌됐든 간에 카페 메뉴가 뭐 마진율들이 뭐 70% 남는다 60% 남는다 굉장히 뭐 돈이 많이 남는 운영이다 뭐 카페가 좋다 물장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빨리 판매를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매장 매출은 저조할 수밖에 없어. 내가 음료 하나를 판매했을 때 원재료 값만 그냥 빼고 뭐 예를 들어서 3, 4천 원씩 평균적으로 남는데 한 매장
근데 두 번째 매장은 음료를 팔았었을 때 2, 3천원 남는데 그러면 1,000원 차이란 말이야. 그럼 1,000원 차이가 굉장히 크겠지. 음료 하나에 3, 4천원씩 파는 건데 기본적으로. 근데 A 매장은 1시간에 10잔을 팔았어. 3, 4천원씩 남는데. 근데 B 매장은 2, 3천원씩 파는데 20잔씩 팔 수 있어. 그러면 누가 더 카페가 잘 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 B. 그렇지. B 매장이 훨씬 더 적은 마진율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이 판매를 하면서 회전율이 좋다 보니까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야? 매장의 매출의 이익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막 그런 것들도 있었어. 뭐 아메리카노 1,000원이다. 마진율 50%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사 먹는다. 하지만 그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은 500원인 거야. 500원을 10잔 팔았을 때 5,000원 남는 거고, 그렇지? 5,000원 그러면 100잔 팔아야 5만원 남는 건데, 그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래서 그런 프랜차이즈점들은 잠깐 반짝 오픈을 했다 사라지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마진율에 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물론 이제 두 가지 지금 케이스를 다 설명을 한 거지만, 너무 마진율에, 회전율에만 또 치중해서 생각을 해도 안 되고, 어느 정도 남길 건 남기고, 운영이 돼야 되니까. 사실 카페 차리는 거 자체가 당연히 돈을 벌고자 수익을 목적으로 카페를 창업을 하는 거잖아. 뭐 어디 봉사단체가 아니잖아. 그렇지. 뭐 내가 돈이 너무 많아서 뭐 아침에 약간 뭐 유리창도 천천히 닦고 따사로운 햇살 받아가면서 화분에 물도 주고 뭐 이런 행위하고자 지금 카페를 창업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럴 때는 사실 뭐 컨설팅을 받을 필요도 없어. 그냥 뭐 자기 원하는 대로 창업을 하면 되지. 응? 그렇지. 그냥 이쁘게 가꾸고 뭐 화분에 물 주고 할 거면은.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내가 운영이 되면서 수익성을 바라고자 할 때는 좀 정확한 전문가의 컨설팅들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나의 지적 지신이 있을 때 창업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 메뉴에 대해서 하면서 뭐 전반적인 거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메뉴의 레시피는 곧 뭐다? 매장의 회전력으로 직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메뉴 컨설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메뉴 컨설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매장마다 저희의 뭐 레시피가 따로 특별히 없어요. 제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그 매장에 맞춰서 한마디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재료들을 뭐뭐를 사야 되고 현장에서 레시피를 새로 잡아줍니다. 저희가 뭐 기존에 나와있던 뭐 여러가지 카페들 컨설팅 했었던 자료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 줘서 뭐해요. 어차피 약간씩 상권들이 틀린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 매장당 직접 새로운 레시피를 짜드린다고 보면 되고 소요되는 시간은 거의 2-3시간 정도. 그 다음에 어떤 음료들이 들어왔을 때 뭐부터 해야 되는지 뭐 약간 이런 이제 팁들도 좀 실전 노하우들도 알려드리고 저희가 일단 현장 경험들이 다 최소 5년들은 이상이었고 월 매출 1억 매장을 저도 이제 슈퍼바이저 일을 하면서 많이 이제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을 좀 많이 전달해드리는 편이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저희 원두를 사용을 하고 계신 매장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무료로 진행을 해드립니다. 왜 무료일까? 공생을 위해서예요. 뭐 낚시 이런 게 아니에요. 뭐 무료를 해갖고 무슨 영업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 원두를 써주면은 일단 뭐 당연히 카페 매출에도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맛이 좋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평판이 나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먼저 얘기를 해요. 뭐 원두 바뀌었어요. 맛이 좋아졌네요. 그건 알아서 들어오는 피드백이니까 한번 믿고 저희 원두를 써주시면은 일단 메뉴까지 좀 이제 확립돼서 매장이 한마디로 수익을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왜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그래요. 원두 납품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매장과 같이 길게 가면 갈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저희의 지적 재산들을 좀 많이 노하우 같은 걸 좀 전달을 해드립니다. 한마디로 그 매장이 잘 돼야 저희도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서로 윈윈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메뉴에 대한 것들 컨설팅을 좀 디테일하고 좋은 메뉴 컨설팅이지만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인사할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오늘 메뉴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커피는 블랙그라운드 커피랩.